네,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세 명의 호스트가 함께하는 굿바이브 뮤직 팟캐스트. 저는 호스트 한주수입니다. 로미오캣입니다. 오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가 또 우리가 함께 하였는데요. 그 로미님이 직접 초대해주신 게스트이기 때문에 오늘 진행을 토스하고 저는 조금 방관자의 느낌으로 옆에서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Take it away. 네. 김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와. 네, 새해 첫 게스트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태님을 이제 처음 보시게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내향인이라서 혹시 곤란하실까봐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본 직업이 원래 있으시고 굉장히 훌륭하게 그걸 해나가시면서 또 가정도 있으시고 이제 자녀도 있으시고 근데 심지어 뮤지션으로서 작곡도 하시고 최근부터는 재즈 피아노도 치시고 그리고 사운드 엔지니어로서 저와 협업으로 처음에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베이스 연주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리도 잘하시잖아요. 네, 이런 분이시고요. 오늘 가장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이런 삶이 가능하다,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생생한 본인의 목소리로 이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초대를 부탁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라는 이름을 쓰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사실 좀 부끄러웠는데요. 저는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건설 엔지니어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전창빈님 나오셨는데 저희 삼성은 그 사내 네트워크로 이제 임직원 조회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전창빈님 나오셔서 그거 보고 조회해봤는데 정말 계시더라고요. 사기 AI 사기 아닙니다. 검색했는데 안 나오고. 인공지능 그 음성 언어를 번역 이렇게 개발하시는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업무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저도 이제 건설에서 일을 하고 있고 건설 일을 한 지는 한 19년 정도 지금 이제 일을 해왔습니다. 음악은 원래부터 좀 좋아하긴 했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악기팀 오래 하고 그러면서 악기 관심 있는 악기들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보고 또 찬양팀으로 악기팀으로 많이 활동도 해보고 그러면서 좋아하긴 했는데 음악을 제가 늦은 나이에 다시 제대로 해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음악 하는 일은 굉장한 헌신을 요구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 그런 생각을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코로나가 좀 계기가 됐습니다. 원래 건설은 이제 업무 끝나면 이제 술자리도 많고 사람들하고 네트워킹도 많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그런 것들이 다 끊기면서 저녁에 저만의 시간들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써볼까 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찾고 찾아서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찾게 된 거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고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보고 미디 강좌도 듣고 하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곡을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 일단 한번 앨범을 내보자, 싱글 한번 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착오 끝에 첫 싱글을 낸 게 이제 2021년이었어요. 그랬고 그 첫 번째 이제 싱글을 냈을 때는 멜론에 내 얼굴이 나온다, 애플 뮤직에 내 얼굴이 나온다 정도의 느낌밖에 없었는데 이제 아까 그 서두에 잠깐 이제 레코딩 시작하기 전에 주스님과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름에 달 가듯이라는 곡을 쓰면서 그 작업을 하면서 정말 계속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정말 원하고 있고 정말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이 음악을 계속 하는 게 되게 소중하다라는 거를 좀 깊이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고민 없이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처음에는 시간이 생겨서 좀 취미로서 시작을 했고, 근데 그거를 좀 본격적으로 하다가 그 작업 과정에서 아, 나 음악을 정말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신 거네요. 네, 맞아요. 음, 어, 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음악을 제가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음악으로서 뭔가 수익을 얻거나 이런 목적은 아니다 보니 뭐 쉽게 얘기하면 취미일 수도 있긴 한데 음악 작업이라는 게 특히나 이제 곡을 만들고 어, 이 앨범을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많은 헌신을 요구하다 보니 단순히 취미로만 설명하기에는 사실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반면에 저는 업이 있고 제 원래의 커리어도 있다 보니 더 부담 없이 뭔가 다른 여건들에 휘둘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 저는 이제 애플뮤직 영어라서 구름의 달 가듯이라고 말씀하신 그 곡을 제가 아까 게스트 사전 조사하면서 좀 들어봤었는데 좋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첫 싱글이었다니 너무 첫 친구도 그게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네, 그게 네. 두 번째였고 첫 싱글은 사실 잘 안 들려드리고 싶은 거긴 한데 아, 네, 제 생각에 너무 허접하고 너무 부끄럽고 근데 곡 자체는 의미가 네, 있지만 첫 네. 작품이다 보니 부끄러운 것도 되게 많은데요. 구름의 달 가듯 하면서는 그 당시에 공부를 좀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던 작품이고요. 또 좋았던 거는 세 명이서 같이 작업을 했어요. 저랑 제 후배 예전에 교회에서 같이 오래 알았던 후배랑 또 후배의 지인분 그분이 보컬인데 그렇게 셋이서 같이 작업을 했고요. 다 전업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은 없고 다 각자 자기 커리어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보컬분은 미국에서 회계사 하시는 분이고 네, 제 후배는 미국에서 로봇 공학하고 로봇 엔지니어를 하는 친구고요. 근데 다들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 음악에 대한 어떤 끈은 계속 가지고 있었고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서 이제 협업을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곡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조금 그래도 나름 사회에서 알아주는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신다는 게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아까 남는 시간에 음악을 제대로 공부했다. 나 같은 사람들은 남는 시간에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술을 마신다든지 다른 쪽으로 빠지기가 쉬운데 되게 건설적인 일로 이제 하셨다는 것 자체가 건설업에 종사하셔서 되게 죄송해요. 뭐지 갑자기 훅 들어오는 이상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개그를 로맨님이 치시니까 당황했습니다. 네. 어쨌든 되게 멋있네요. 그런 감사합니다. 네, 그런 행보가. 네. 김태님이랑 대화를 나눌 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시사점이 있다고 하는 게 첫 번째는 협업. 김태님이 처음에 음악을 딱 시작하시는 방식에서 협업이 되게 큰 역할을 차지한 경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경험도 좀 생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고요. 그것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협업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안에 어마어마한 창의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네, 왜 릭 루빈의 창조의 행위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아티스트를 두 가지 분류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상상하는 사람. 또 하나는 이거를 묶어서 만들어내는 하나로 만들어내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마도 후자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엄청 많지도 않고 지금 곡을 쓰고 만들어낸 것들은 정말 사소하지만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오래 붙잡고 만들어냈던 것들이라 그렇게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상상력이 좋다고도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주변에 있는 창의성 있는 분들하고 작업할 때는 그거를 좀 알아보고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업에서의 포지션도 뭔가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하나로 딱 결론을 내고 그거를 매듭 짓고 이런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돈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뭐 아니면 공법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슈들을 정리하고 하나로 묶어서 쟁점을 단순화하고 그다음에 그걸 협상해서 완료를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 성향도 그렇고 하는 일들도 좀 더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완료를 시키는 끝을 맺는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 좋은 협업자가 있으면 또 그분들의 창의성과 또 아이디어와 그런 것들을 이 작품에 녹여낼 수 있고 끝맺음은 어쨌든 하면 되니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면 되니 그래서 협업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랑도 위드 커피 월 와인이라는 곡 싱글 협업으로 이제 좀 친해지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화성학을 공부하는 온라인 약간 채널 같은 곳에서 만났어요. 화성학 공부를 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그냥 이제 이런 분이 계시구나 정도로만 SNS를 통해서 알고 있다가 이제 제 곡에 베이스 라인이 좀 실제 연주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뭔가 얘기가 잘 맞아가지고 베이스로 참여를 하셨는데 이제 믹싱까지 하게 되셨잖아요. 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또 무궁무진하게 그렇게 흘러갔는데 저는 그때 김태님한테서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의외로 이제 음악 협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아직 막 프로페셔널 분들을 많이 못 만나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서로 백그라운드가 다르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같은 한국말이라도. 그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서로 이게 안 맞아가지고 어그러지고 결과물이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경험을 했고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김태님은 계속 서로 확인하고 약간 감정을 좀 내려놓고 부드럽게 쿠셔너도 잘 쓰시면서 계속 이게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맞는지 그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해주시고 그리고 좀 빠르게 그 결과를 피드백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결과를 내고 그 협업 과정 자체에서 제가 너무 이 영감을 얻어가지고 너무 이제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아티스트 웰니스 클럽이라고 저희가 작년 정도에 1년 가까이 매주 한 번씩 모임을 했었어요. 거기서 김태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셔서 그런 거가 가능했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방식이나 내가 삶을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다른 예술가들도 배운다면 더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김태님의 그런 모습들을 좀 전파를 하고 싶었는데 팟캐스트라는 좋은 자리가 생겨서 제가 이렇게 초대를 드렸습니다. 네, 저는 로미님이 너무 이렇게 멋지게 포장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로미님하고 작업하면서 했던 역할은 예술가의 언어를 엔지니어의 언어로 번역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상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운드가 여기로 갔다 뿅 날아갔다가 요 좌우로 왔다 갔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뭐랄까 어떻게 페이드아웃을 하고 어떻게 오실레이션을 주든지 아니면 좌우로 핑퐁을 하게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엔지니어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적용해보면 이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는 곡도 작업을 하면서 믹싱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상상력은 이런 엔지니어의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저도 그런 상상력을 들으면서 이제 시도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굉장히 쉽지 않네요. 이게 나의 게스트를 질문을 한다는 것이. 방금 그러셨군요 했을 때 뭔가 뭐지 이거 우리 처음으로 뭔가 대본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의심을 사람들이 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 어렵네요. 그렇군요. 네. 편집해야겠다. 왜 재밌는데 왜?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너무 저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이때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좀 잡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너무 기술적으로 빠질까 걱정이 돼서 왜냐면 김태님이 또 주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전 기술적인 궁금증도. 내용도 너무 좋은데요. 알아요. 압니다. 네. 알아서 사심 채우는 시간을 이제 많이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김태님한테 궁금한 거를 좀 이제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 거를 먼저 빨리 또 얘기를 드릴게요. 시간 많이 안 쓰고. 그 협업이 첫 번째 꼭지였잖아요. 그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밸런스 그리고 지속하는 힘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투자 미상의 생활을 하면서 음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밸런스 잡는 것을 실패해서 지속하는 힘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대문자 P인데, 그러니까 계획적이지 않고 즉흥적인 인간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 루틴에 좀 강박적으로 실천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김태님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봤을 때는 일도 잘하시고 운동도 심지어 매주 3-4번씩 계속 하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노력해야 할 수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 하시고, 이제 주말엔 또 요리도 하시고 음악도 하시고 협업 이메일도 보내시고, 그 와중에 또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 또 요 몇 달은 재즈 피아노도 엄청 많이 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어떤 밸런스를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있는지, 이거를 이제 하는 나만의 팁이 있는지, 지속하는, 그리고 그 모든 거에 기본이 되는 어떤 원칙 같은 게 있다면은 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뭔가 제가 엄청 어마어마한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삶을 좀 단순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좀 선명해지다 보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음악을 시작했고, 음악에 대한 마음을 깨닫는 계기가 생겼고, 그러면서 음악을 계속 하겠다라고 의지를 갖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뭔가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하면 사실 이제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또 음악이라는 게 굉장한 헌신을 요구하는 작업이잖아요.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 예술인데 그 시간 예술을 만들려면 그 과정의 시간들을 다 하나하나 컨트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헌신 또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시간을 확보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너무 많은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근본에는 저는 체력하고 경제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이 근본이군요. 네, 그 체력이 무너지면 사실 작업을 계속 하기 어려워지고, 뭐 감기만 걸려도 사실 일주일은 그냥 날아가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인들이 전업으로 음악을 할 때 가장 큰 고민이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과거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 이 시대에도 그런 고민들을 계속 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모차르트의 연봉은 얼마일까, 이런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일본인이 쓴 책인데, 이게 2018년 기준으로 과거에 이제 클래식 작곡가들, 뭐 모차르트, 바흐, 뭐 슈베르트, 뭐 이런 사람들의 지금으로 환산했을 때 연봉, 그 다음에 경제적인 수준, 어떤 식으로 수입을 얻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책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추앙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클래식 작곡가들도 생활고의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입원들을 만들었고, 과거에는 연주도 있었고, 뭐 악보를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아니면 바하 같은 경우는 궁정 뭐 악단인가요? 오르가니스트인가요? 그런 역할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자기의 작품 활동을 했던 거를 이제 좀 객관적인 역사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거를 보면 지금 시대 음악인들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사실은 꽤 오래된 그런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아예 커리어가 있으니, 직업 전문 프로페셔널한 영역이 있으니 이거를 나의 백그라운드로 두고 내가 작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사고를 바꾸면서, 그러면서 지금의 제 커리어를 좀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동안에는 그냥 건축 공부를 했고, 건설업에 들어와서 건설 일을 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타성에 젖어서 왔었는데, 지금은 제가 작품 활동을 하고, 제가 원하는 음악을 추구할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업에도 문제가 되지 않게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본업이 딱 퇴근 시간이 끝나면 스위치 딱 오프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음악 작업에 좀 몰입하게 되고,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좀 단순하게 유지를 하려다 보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주로 하는 편이고요.
출근해서 일하고 점심시간에 운동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일하고 퇴근해서 작업하고 거의 비슷한 루틴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약간 CEO의 루틴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회장님 보- 루틴. 네, 보통은 이 하기 어려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루틴이지만 실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루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만약에 하기 싫으면 어떡해요? 어느 그러니까- 날 너무 귀찮아. 하기 싫은 날도 많고 뭐 네. 째는 날도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이거를 너무 큰 욕심 없이 일단 헬스장에 간다 정도로만 작은 트리거로. 접근을 하거든요. 일단 넛지라고 헬스장에 하나요? 가긴 간다 정도로만 해서 정말 가기도 싫은 날은 어쩔 수 없는데 일단은 가고 나면 뭐라도 운동을 하게 되고 운동이 살짝이라도 탄력 붙으면 좀 하게 되고 하다 보니 어쨌든 꾸준히 한다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근육을 몇 g을 올리고 뭐 체지방을 몇 프로를 빼고 이런 생각은 일절 안 하고요. 그냥 일단 가서 가기만 한다. 가면 조금이라도 운동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그 현실로 왔을 때는 저는 항상 귀찮다. 딱 가진 핑계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대답하신 부분도 또 마찬가지로 아까 CEO 얘기했지만 이번엔 또 약간 손흥민한테 옛날에 연습하고 싶지 않나는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대답했던 그런 성공한 자들의 맥락과 비슷한 대답을 드린 것 같고요 지금. 그 다른 거는 지금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걸 쭉 듣고 있는데 뭔가 팟캐스트를 듣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맞아요. 네. 드디어 우리 감사합니다. 팟캐스트다운 목소리가 처음 출연하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뭐지? 지연스 기억해 주세요. 네, 어. 그렇네요. 얘기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 로미님 얘기 듣고 아니 저 스케줄이 어떻게 가능할지 저로서는 정말 상상이 안 갔거든요. 저는 이제 전업으로 음악을 하면서 세컨 잡도 하고 있고 한데 하루가 너무 부족해서 맞아. 진짜 몸이 한 3개였으면 좋겠다라고 할 맞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언뜻 스쳐 지나가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에너지의 분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마요네즈를 하나 살 때도 한 5가지를 비교해보면서 사고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하면 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니 이렇게 운동을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겠지 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늘릴지에 대한 연구 시간을 쏟아요. 너무 와닿아요. 이런 정말 잡스러운 에너지를 이게 있으면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너무 이게 어떤 생각이 궁핍한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사소한 거에 집착해버려서 맞아. 너무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서 실제로는 이게 차가 움직이지 않는 느낌? 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딱 멀리서 쓸데없는 집착은 버리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전 현장에서 사실은 되게 이제 다른 이제 발주처와 뭐 이제 다른 서드 파티들과 이제 되게 힘든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쟁점도 계속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그렇다 보니 계속 서로 감정을 소모하게 되고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억지를 부려야 될 상황들도 있긴 한데 그러다 보면 서로 너무 싸우고 너무 감정 소모가 많고 그러면서 느낀 건데 화를 내는 것도 다 에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를 그렇게 오전에 아니면 일과 중에 막 계속 부딪혀서 싸우고 감정 소모하고 나면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할 에너지가 안 남아 있고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 감정도 에너지구나. 그래서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좀 줄이면 그래도 저녁에 와서 뭔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좀 세이브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됐고 그러면서 뭐랄까 업무 중에는 조금 더 뭔가 집중과 별개로 감정은 최대한 소모하지 않고 너무 감정적으로 올라오려고 할 경우에도 에너지 세이브에 대하면서 조금 쳐내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게 아낀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또 작업을 하고 더불어 이렇게 직장 내 된- 평판도 좋아지겠네요. 저 사람은 화를 안 내. 목소리가 화내질 것 같은 약간 좀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게 딱 어울리는 목소리예요. 왜냐면은 막 화가 났어, 화가 나서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 딱 들을 것 같아. 뭔가 우리가 우리 함께 잠깐만.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 하면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고 뭐 우리 싸우지 말고 욕하지 말자 하면 안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신뢰감이 있는 그런 네. 감성이 감사합니다. 있어서. 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되게 근데 저도 이게 몇 번 많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렇게 다른 호스트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니까 또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방학이니까 이제 하루에 3끼 식사와 최소 5끼의 간식을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10초 단위로 저를 부르고 이제 굉장히 분산되는 상황이거든요. 육아는 감정을 써야만 하는 일이니까라고 생각했는데 겨울방학 한정으로 저도 약간 이렇게 에너지 세이브해야 돼 하면서 내려놓고 감정을 이제 동요되지 않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약간 로봇처럼 이렇게 아이를 대해봐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약간 집에서 무슨 일 있고 와가지고 본인한테 아까 내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스스로 좀 반성하면서 스스로 해야 할 말 같아 뭔가 무슨 일이 있었어 맞아요. 지금.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정말 사랑하는데 이런 당연하죠. 잘 화를 안 내지만 저조차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아까 저희 시간에 좀 저녁에 아침에 어떤 분이랑 같이 저 스터디 하는 게 있어서 스터디 같이 하는데 그분이 불과 1-2주 일주일 됐다고 하셨나 이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둘이서 전업 이제 둘 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같이 아이를 우와. 키우고 돌보다 하는데 막 아이가 너무 예쁘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자꾸 안 끊는 거야. 이렇게 가셔야죠. 스터디를 종료 안 하고 싶어해.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를 보러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약간 그때 그분의 모습과 로맨의 모습이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겨울방학은 2달이거든요. 네. 네. 우리 아이가 자긴 자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가셨는데 100일의 기적이 올 거라고 네. 다음 스터디에서 전해주세요. 네, 화를 내지 않으시도록. 네. 아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김태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과 또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약간 제가 항상 20대 초반 중반까지 이제 저도 막 뮤지션이 되고 싶고 홍대에서 이제 열심히 음악할 때는 직장인 밴드라고 하면 사실 되게 속으로 약간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었어.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나는 저렇게 나이가 먹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나는 영원히 난 20대일 줄 알았고 그리고 막 30대 넘어가면 약간 아저씨처럼 보이고 제가 직장인 밴드에 서브로 기타를 한번 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밴드에서 제가 음악을 했을 때가 가장 많은 관객 앞에서 연주를 했던 때예요. 왜냐면은 직장인 밴드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사업을 하시거나 사업체도 있으신 분이 있었고 좀 위치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공연을 하면은 부하 직원들이 저는 태어나서 공연을 하면서 관객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 플로어 모니터가 안 들리는 경험을 처음 해봤거든요. 한 500명의 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면은 모니터가 안 들리는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한 건데 그 500명 부하 직원들의 그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귀에 남아있네.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맞게 치는 거야. 뭐야.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그 직장인 밴드 하셨던 그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만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게 음악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커리어 하면서 위치 올라가고 음악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도 이제 어릴 땐 몰랐죠.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일 수도 있다는 거를 음악만 하고 음악으로 성공해야 돼 음악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것만 성공의 길이다 혹은 음악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또 김태님에서 오셔가지고 또 아까 지나가듯이 약간 말씀을 해주셨지만 체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음악을 저는 오히려 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음악을 못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 경제를 음악으로 이루려고 해서 생긴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그것만 길다라고 생각하는 관점.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 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돈 어떻게 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꼭 들어봤던 것처럼. 근데 돈 잘 벌면서 음악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식으로 그런 관점들을 또 이렇게 또 다양한 분들과 얘기하면서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맥락에서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음악이 너무 좋아서 한번 진지하게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음악을 한 1년만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랑 상의를 하다가 아버지가 정말 진지하게 말리시더라고요. 공부 머리가 나쁘지 않으니 공부를 해라. 음악은 그냥 좋아하는 것만 해도 괜찮다. 근데 결국은 그때 설득돼서 음악 하려고 휴학을 하지 않고 그냥 학과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직장인 루트를 탔죠. 근데 저도 이제 음악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전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책도 많이 보고 여기저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어떤 책에서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JP 모건의 임원인데 그래미 프로듀서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라고 하고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뭐 위키피디아나 구글이나 아니면 뭐 링크드인 이런 데도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은 좀 약간 인도 계열 음악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음악 취향은 조금 안 맞지만 JP 모건 부사장을 할 정도면 일도 엄청나게 하고 뭐 일에 매달려서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일도 하면서 이렇게 프로듀싱도 하고 그래서 자기 음악도 내고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게 어쨌든 어떻게 만들어내면 가능은 한 일이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것 같고요. 음. 경제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해서 저도 이제 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을 하면 음악으로 돈을 벌어야 되느냐라는 퀘스천에 대해서 저는 이미 직업이 있으니 나는 음악을 계속 하더라도 음악으로 돈 벌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편안하게 접근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직장도 소중한 직장이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직장 끝나고 나면 이제 스위치 오프하고 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고를 바꿨죠. 그러니까 심지어 가정이 있으시니까 자녀의 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이 진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내가 이게 소중하고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나갈 거야 라고 들어가는 그 접근 방식이 정말 너무나 건설적이고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아니 그걸 그 미래를 놓지 못하고 계신 이유. 제 약간 고장났으니까요. 지금 카메라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가정 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제가 가장이다 보니 집에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뭐 아들의 교육과 이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 이거를 접고 음악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는 선택지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접고 이만한 수입으로 영위할 수 있다면 그런 루트를 좀 찾아봤겠지만 쉽지는 않고 뭐 적어도 주스님처럼 그래미 엔지니어 정도 레벨이 아니면 근데 주스님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쌓아오셨고 그걸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과거의 길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런 루트는 고민하지 않고 내가 있는 여건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최적의 조합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있는 여건 중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조합이 될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 때도 정말 숱하게 들었고 많이 술 먹으면서 대화를 했던 게 음악을 한다는 애가 다른 일을 하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냐. 그 시간에 음악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연습해서 더 실력을 키워야지. 젊음은 다시 오지 않는데. 라는 이제 파가 있었고 또 다른 파는 음악만 그렇게 헌신했는데 바쳤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나는 그게 너무 두려워. 라는 파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음악만 하거나 그 당시에는 약간 음악만 하거나 음악을 너무 취미로만 하거나 약간 그렇게 갈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내가 지금 처한 현실에서 음악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이뤄나가려면 어떻게 조합을 해야지 최적의 루트로 갈 수 있는가를 선택을 해서 조금만 더 좀 그러니까
남들 얘기 듣고 싸잡아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그게 시간과 함께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애가 20시간 연습했어. 1년 동안 20시간 매일 연습했어. 근데 나는 예를 들어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공부를 해야 돼서 연습을 5시간밖에 못했어. 그러면 나는 그 20시간 한 친구보다 4배 느린 거지만 그 친구보다 4배 더 길게 생각하고 간다면 그 사이에 내가 삶도 살고 다른 일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영감도 얻으면서 실력과 함께 나 자신의 어떤 세계가 같이 성숙을 해 나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게 근데 제가 20대 때 음악 학교를 갔더라면 다르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20대 초반, 초중반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이제 철학과 패션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었고, 좀, 저도 좀 편협한 생각일 수 있는데, 20대 후반, 30대 넘어가면 오히려 후자의 전략,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것처럼 삶이 같이 성숙되면서 음악을 같이 꾸준히 이어나가는 전략이 조금 더, 좀 더 이제 안전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음악이 단지 취미가 아니라 내가 다른 걸 포기하고 여기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그런 거를 투자할 만큼 꾸준히 하려면은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안 되면 저는 사실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바쁜 현대사회에.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닌가 보다. 아까 김태님에서 어떤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거였나요 혹시? 네. 잠깐 맥락을 조금 살짝 흔들렸는데, 저는 제가 20대에서 음악을 공부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서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20대 갈림길에 있었으면, 음악이냐 아니면 뭐 사회생활이냐 이 갈림길에 있었으면 저도 분명히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순수 예술은 순수해야 된다. 가난을 이겨서라도 그게 순수 예술이다. 이런 것들이 예전 사고방식엔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좀 늦게 중년이 40대가 넘어서 이제 이 음악을 시작하다 보니 지금 있는 저희 백그라운드랑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안 되는 거고요. 가정이 생계도 있고 그렇다 보니 그래서 지금 있는 토대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좀 느리지만 꾸준히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계속 이 전체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내가 김태님이라면 김태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막 이런 저런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이게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이 이 되게 겸손한 마음이, 겸손과 이제 배려가 있어야 이런 루트들의 생각의 회로들이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 이제 갈림길에 놓였을 때 저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뭐 경제력이고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남들보다 잘하네? 이런 자만감 때문에, 막 그 자만감 때문인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거 그냥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음악을 행복해서 즐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게 있네, 이런 편협한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내가 했을 때 남들보다 더 돋보일 수 있겠네. 항상 이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위에 있는 느낌의 그런 자만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내가 남들보다 잘해야 돼. 이것보다 톤이 더 좋아야 돼. 이 음악보다 더 자극적이어야 돼. 막 이런 생각들만 하다 보니까 그게 한 5년, 6년, 7년, 8년 하다 보니까 내가 음악을 정말 행복해서 했다기보다는 자만심에 절여져서 뭔가 색다름을 찾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걸 최근에야 깨닫고, 이제야 제가 좀 김태님의 스타일처럼 뭔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서 돌이켜보니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이 뭐 에너지의 분배를, 뭐 감정을 쏟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이 많은 것들이
그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지만 가능한 것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근데 생각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만도 그 네. 청춘의 지연스라면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너무 그렇게 막 자신을 낮추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20대 나는 치기 어렸어. 이제 이 정도로 어떨까요? 김태님 괜찮나요? 40대로서. 아니 저는 지연스라고 부르긴 조금 어렵고 지연님 계속 팟캐스트로 들으면서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그 이제 귀에 쏙쏙 꽂히는 그런 목소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늘 말씀하시는 게 주스님께 많이 배웠다 이런 말씀은 늘 달고 하시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만심에서 물론 뭐 그런 동기들도 있을 수 있고 젊은 치기 어린 시기에 그럴 수 있지만 뭔가 지금의 여태까지 지내오신 팟캐스트로 들었던 지연님의 그런 행보는 되게 배우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이러면서도 성장하시는 그런 아티스트로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 지연스 이미지 메이킹 잘했네 지금까지. 아니요, 제 엄청난 강약약각이라 이제 그래미 타이틀이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약자의 모드로 제가 한 수 배웁니다. 아유, 지연스 엄청 훌륭해요. 그 재즈 얘기 조금만 해볼까요? 그 김태님이 작년에 발매하신 재즈 싱글곡이 스포티파이에서 코리안 재즈 플레이리스트에 선정이 돼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그 곡도 협업을 하셨고 네.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버전 싱글도 내셨고 그리고 재즈를 원래 좋아하셨던 거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연주까지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김태님이 최근에 영감을 받은 어떤 아티스트나 많이 듣는 음악이 있다면은 그것도 궁금하고 그 재즈 곡 작업할 때 어떠셨는지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감사하게도 작년에 이제 스포티파이의 재즈 코리아에 작년 3월에 냈던 조이 오브 더 모멘트라는 곡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연말에는 2025년 재즈 코리아 베스트 트랙에도 그 플레이리스트도 올라와서 사실 저는 되게 뭐랄까 스포티파이가 왜 이렇게 잘해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격했고 감사했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이 조이 오브 더 모멘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이제 어느 날 운전하면서 가는데 이제 되게 즐거운 느낌의 화성에 지금으로서는 화성을 알겠는데 펄스 보이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도 간격에. 네,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났고 그런 거를 이렇게 조합해 보면 재밌는 느낌이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걸 만들기 시작했고 그 트랙을 만들어 놓고 한참 좀 묵혀놨다가 같이 작업했던 분이 한바탕이라는 이제 싱어송라이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스터디로 알게 되셨던 분인데 그분하고 들려드리면서 이거 만들어 볼까 해서 재작년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같이 작업을 해서 3월에 발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면서 원래 이제 기타도 세션을 요청해서 받았었고 그랬는데 그런 트랙들이 좀 아깝다 보니 이거를 좀 완전히 다른 장르로 약간 EDM스럽게 리믹스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서 이제 봄에는 원곡을 발매하고 여름에 이제 약간 여름 느낌으로 리믹스 버전도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 재즈를 좋아해 왔고 정통 재즈 스윙도 좋지만 재즈 격까지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좋아해요. 뭐 애시드 재즈도 좋고 퓨전 재즈도 좋고 아니면 약간 R&B 블루스 같은 그런 장르들도 다 좋아하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취향의 근원을 좀 찾아보니 이 화성의 복잡 미묘한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세븐스만 써도 조금 화성이 다치를 붙지만 뭐 나인스, 11, 뭐 13 이렇게 가면 이 화성이 되게 미묘해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담기는 느낌들을 좋아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더 늦기 전에 재즈 피아노를 배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1년 동안 뭐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고요. 근데 배우다 보니 또 이제 인풋도 많이 되고 그래서 되게 저는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할 생각은 뭐
아예 없었고 지금도 뭐 라이브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는데 기초가 없다 보니 그런데도 피아노를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런 게 되게 즐겁고 재밌다는 생각을 좀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 우리가 지금은 AI도 화두가 됐고 뭐 최근 몇 번에 이제 그 굿밤위에서도 AI 화두를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AI도 화두가 돼 있고 그렇긴 한데 뭐랄까 저라는 사람에서 나올 수 있는 음악은 저만의 경험, 생각, 그다음에 감각 이런 것들이 저희 음악을 만드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계속 음악 할 생각이니 그런 경험들을 감각들을 계속 쌓아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아노를 계속 배우게 됐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님의 삶처럼 삶에 대한 다양한 음악 작업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또 갑자기 저도 아까 좀 떠올랐던 생각인데 그러니까 아까 한국에 대한 음악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을 때 떠올랐던 건데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루트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유도 선수면은 어느 중학교를 가야 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대학교를 가서 누구를 해서 이렇게 해서 태릉 선수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신기한 게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올림픽에 출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한국처럼 진짜요? 선수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캐나다는. 어머. 네. 우와. 근데 물론 이제 그건 역사를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라의 국가 위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선수촌이나 아니면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캐나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캐나다는 그래서 사실 동메달만 따도 거의 막 쓰러질 정도로 좋아하고 또 여기 국내에서의 의견도 뭐 메달을 못 따더라도 출전한 것만 대단한 거다. 그렇잖아요. 사실 한국에 그쵸. 계신 분들과 싸운다고 치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만약에 내가 뭐 골프를 좋아한다, 뭐 유도를 좋아한다, 취미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 유도하고 싶어. 그런데 유도 돈 못 버는데? 라고 먼저 말하지 않는 사회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그리고 나 골프 치고 싶은데 근데 30대 안에 뭐 PGA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골프 근데 60살, 70살까지 칠 수 있는 건데 평생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그거를 즐길 수 있는 건데 다른 골프를 친다고 무조건 선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왜 우리는 꼭 유독 음악은 좀 우리가 물론 당연히 다 음악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에 많이 집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걸 수 있겠지만 왜 어떻게 보면 음악도 취미생활이고 나 좋으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왜 이렇게 수많은 잣대들을 그리고 시각과 자를 이렇게 대가지고 그거가 어떤 루트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는데 그러게요. 지금 지연 씨까지 건설업에 중독돼서 자를. 이상한 짓을 하고 네,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편안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저는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주스님 말씀처럼 애초에 음악의 루트를 타고 뭐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다 보니 사실 제가 하는 음악을 취미라고 불러도 저는 거부감이 없고 좋아서 하는 거라서 근데 스스로는 취미라고 부르기에는 마음이 이미 깊어져 있고 헌신하고 있는 정도도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취미든 아니든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깨달았고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그냥 가고 있는 거라서 뭐랄까 제가 뭐 지금 뭐 나와 있는 뭐 K-팝의 뭐 멜론 탑백에 있는 프로듀서들님들과 경쟁할 것도 아니고 저는 그저 제가 만들고 싶은 음악을 만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음악적으로 표현해 보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 경쟁의 잣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조금 더 음악을 저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인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정말 그 마음은 완전히 공감을 하지만 저는 한때 김태님이 로봇이 아닐까 김태 로봇설을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구간에 저는 장애물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악에 대한 마음, 뭐 진심 다 똑같고 여러 가지 이제부터 난 즐길 거고 경쟁 안 할 거고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를 들어서 장비를 산다고 해볼게요. 저는 주부잖아요. 주부이기도 하잖아요. 내 장비를 하나 사는 게
죄를 짓는 기분인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해요. 가방을 사는 거는 죄를 짓는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 얘기예요. 왜냐면 여자들 엄마들 다들 가방은 사니까 한 번씩 뭐 맨날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미디 키보드를 새로 사고 싶은데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뭐 비싸봐야 뭐 몇십만 원 했겠죠. 그거를 산다는 말이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디서 얻은 거를 몇 년을 썼었거든요. 거기서 저는 그 음악이 취미냐 아니냐 전 거기서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의 취미 생활에 돈을 쓰는 게 너무 죄악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냐면 내가 음악을 해서 우리 가족이 좋아지는 것도 없고 뭐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내가 좋아서 하는 어떤 것에 투자를 한다라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너 음악 취미로 하지라고 하면은 거기에 약간 버튼이 눌려가지고 아닌데? 나 진지한데? 그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김태님을 만나고 제가 충격을 받았던 사실이 가정 전체 가장이시고 내가 이제 급여를 받으면 우리 집이 먹고 살고 나는 이걸로 이제 자산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장비를 어떻게 바꾸실까? 전 장비 관심 많으니까 어떻게 바꾸실까 했는데 그 비법이 있으셨잖아요. 기준과 철학이. 뭡니까? 그거 얘기해 주셔도 되나요? 너무 깊게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러프하게. 네. 이렇게 일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성과가 좋아서 뭔가 성과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소소하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해서 뭔가 성과가 나온다든지 그런 계기가 있을 때 장비를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것 같아요. 주로 뭔가 조금씩 이제 돈이 생기는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때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생일이나 전후에 이렇게 조금씩 용돈이 들어오면 그거 모았다가 이렇게 하고 이 뒤에 있는 피아노도 작년에 이제 생일 선물로 와이프랑 이제 딜을 해서 이제 중고로 산 거거든요. 근데 한번 그런 계기 때 해놓으면 저는 작년에 제일 지난주 그 아이템이 제일 잘했던 아이템, 뭐 좀 실망했던 아이템 얘기하셨는데, 전 작년에 제일 잘 샀던 아이템이 저 디지털 피아노라고 느끼고 있고, 이게 디지털 피아노다 보니 어쿠스틱 피아노만큼의 어떤 매력은 좀 없지만, 이제 층간 소음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언제든 연습할 수 있고 하다 보니, 정말 이제 밤에도 연습하고, 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잠깐 치고 가고 이런 식으로 되게 잘 썼던 아이템이라 저 피아노가 저한테는 그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쨌든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긴 한데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고 현실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 뭐 투자든 일이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싫어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가면서 거기서 조금씩 성과가 나올 때 뭔가 이런 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대단하지 사실 않나요? 로미님 딱 그 얘기하셨을 때 제일 궁금한 점이 번외로 그거였거든요. 경제력이 갖춰졌으면 장비를 사고 싶은 그 욕구가 엄청 나실 텐데 네. 혹시 또 그렇지는 않은 게 저도 이제 결제를 받아야 돼서 제 맘대로 살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요. 한편으론 결제를 그러니까 받고, 지속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밸런스의 왕이시네요. 근데 그렇게 결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결제를 받지 않고 스며든 적이 있다 없다. 이거 들으시지 않을 테니까 들으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스며든 적이 있다 없다. 조금 더 당황스럽긴 한데 아까 조금 더 망설이신 말씀드리면, 이유가 있다고요. 있다. 오프더 네. 뭔가 있더라고요. 저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제가 다 총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만약에 지르고 싶으면 뭐 지르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그걸 또 다 백업하고 메워야 되는 것도 제 역할이다 보니 그래서 더 함부로 못하고 또 이제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도 이 질문이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 관리와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추시는 김태님께서도 그 못하는 부분이 있으신가? 정말로 이 욕심을 과하게 쏟게 되는 자꾸 과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착하게 되고 그런 에너지를 쏟는 부분들이 따로 있으실까요? 한주스님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저는 곡 작업할 때 이 서브 베이스 컨트롤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것만 계속 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행히 장비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스피커를 제네렉 8030C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정말 이제 진짜 허접한 한 20만 원짜리 스피커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안 들리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스피커로 듣고 뭐 헤드폰으로 듣고 또 이어폰으로 듣고, 그래서 안 들리는 영역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만들고 그랬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모니터링 환경이 나쁘지 않다 보니 어느 정도는 이걸 믿고 가도 되긴 하지만,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 서브 베이스 영역을 컨트롤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뭔가 왜 원하는 사운드는 뭐랄까 되게 크리스피하면서 이제 중간에는 이렇게 깔끔하고 저역대는 꽉 차 있고 위에는 찰랑찰랑 크리스피하고 이런 사운드를 만들고 싶은데, 경험도 부족하고 공부도 약하다 보니 아직은 뭔가 구현할 수 있는 사운드가 안 나오는 것 같고, 뭐랄까 라우드니스도 충분히 원하는 만큼 좀 안 나오는데, 사실은 경험한 만큼 또 늘어나겠죠 뭐. 그래서 좀 제가 약간 집착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베이스 영역 컨트롤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렵고 작업할 때마다 좀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 웃으면서 막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되게 약간 음악을 하고 즐기는데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되게 순수하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맥락이. 왜냐면 막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하거든. 썩어가지고 이제 이거 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러고 있는데, 막 아까 막 크리스피하면서 얘기할 때 막 마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그거를 막 상상하듯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음악을 좋아하고 아직도 사랑하니까 그럼 그게 원동력이 돼가지고 뭐 직장 있건 없건 음악을 또,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김태희님은 또 음악만 하셔도 잘했을 것 같은 생각이 충분히 들고. 저도 좀 그 생각할 때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오히려 해도 했으면은 될 사람. 이미 대가가 돼서 루빈이랑 작업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국에서 본인이 직접. 태어나셨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루빈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비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의 그런 기준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저번 주에 티네이지 엔지니어링 얘기만 안 했으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사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사실 이제 막 저는 개인적으로 음향하는 사람 중에 돈을 진짜 안 쓰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티네이지 엔지니어링 얘기만 안 했으면 됐을 텐데. 왜냐면은 웬만한 사람이 다 저보다 장비는 좋은 것 같아요. 제 학생들만 봐도 나보다 장비 안 좋은 애 없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앨범 작업 많이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도 돈이 생겼으니까 이제 장비를 마음대로 사야지,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아껴놔서 나중에 더 이 돈으로 다른 걸 해서 더 롱런을 하고 뭐 이거는 그런 충동적인 구매는 필요 없을 것 같다. 뭐 다행히 또 장비를 많이 써봐서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알고 있었던 그런 것도 있었었고, 장비의 장비를 바꿈으로써 내가 더 좋은 음악 할 거라는 환상은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번다면 어떨까? 왜냐면 아까 또 스터디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 친구가 아버님이 좀 취미로 음악을 하시는데 뭐 음악 하시는 거 아니고 수집을 좀 하신대요. 하이파이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마이크를 몇 개 빌려오셨다고 했는데, 그 빌려온 마이크가 막 좀 내가 한 번도 못 만져본 마이크들을 빌려오셨길래 저렇게 하면 또 가능하구나. 아니, 제가 정확히 지금 비슷한 시점인 게, 제가 영상을 취미로 하면서 일도 가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에 카메라에 쓸 마이크를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취미라면 한 2-30만 원대. 근데 또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마이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DPA 제나 막 이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게 취미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시점. 진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진짜 하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개떨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름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사실 재가를 받을 수 있느냐, 명분이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일이라 그게 어떤 뭐랄까 브레이크가 되는 것 같고요. 전 되게 정말 이게 진짜 홈 레코딩 같은 뭐 스칼렛 오인페에 뭐 20만 원짜리 스피커 이렇게 해서 시작하다가 조금씩 장비를 뭐
UA MK1 쓰고 그다음에 제네릭 쓰고 이러면서 조금 늘려가다 보니 이 한 번 바꿀 때 느끼는 그 행복감과 뭐 감동과 이런 게 되게 커요. 막 되게 신나고 뭔가 물론 이제 이걸 매번 자주 바꾸면 또 이제 그 감동이 덜 하겠지만 그럴 여건은 아니다 보니 이번에 작년에 제네릭 바꾸면서도 정말 엄청 행복했거든요. 그걸 행복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생각해보면 장비를 안 사는 게 이게 만약에 스피커를 바꾼다 필요로 의해서 바꾸는 거지 뭐 그 다른 걸 써봐서 또 행복할 수 있어서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게 있어도 저는 사실 스피커 같은 건 이제 못 바꾸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는 일로 하는 거니까 바뀌어서 그렇죠. 사운드 또 적응해야 되고 그런 시기를 겪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가 쓴 암피온 스피커에 이제 올인을 해서 쭉 가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돈이 많으면 음악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막 했었을 때 제가 어떤 아티스트를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그분이 캐나다에 그 위키피디아에 치면 나오시는 분이에요. 캐나다에서 오. 열 번째 돈 많은 집안에 오. 음악 하시는 분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뭐 삼성 뭐 그런 음. 쪽 대기업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이제 아들이 저보다 좀 어렸어요 나이가.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음악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해가지고 스튜디오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음악 하고 싶어 스칼렛 사줘 마루 스칼렛 그냥 맥북으로 해 이게 아니라 그래? 스튜디오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와. 당시에 뭐 베어풋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시공을 했으니까 스튜디오를 아예 뭐 케이블링부터 다 이제 그냥 아예 하나가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가 이제 처음엔 재밌었겠죠. 막 콘솔도 들어가고 막 하니까. 근데 이제 한 2개월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 친구는 안 가고 그 친구의 친구들이 가서 녹음하고 있더라고. 정작 본인은 안 해, 안 써.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기쁜 거지. 안 쓴다고 가서 돼가지고 친구들의 스튜디오가 됐던 그런 계기도 있었고 너무 이제 행복을 또 쉽게 얻으면은 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지연스가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고 싶었던 물어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약간 있다고 했었었는데요. 이제 음. 사실 얘기하면서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많이 해소가 됐지만 그냥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엔지니어링이 있고 또 이제 미적인 관점에서의 그 건축으로 따지면 이제 엔지니어링이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이제 음악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실 때가 있는지 뭔가 이런 학과 악을 이렇게 뭔가 나눠서 생각한다는 개념들이 그 뭐랄까 조금 다른 관점일 수 있는데 요즘은 음악을 일단은 다 귀로 하잖아요. 뭔가 과거에는 작곡가들이 뭐 악보를 쓰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했다면 그거를 이제 재현한 방식으로 했다면 요즘은 일단 소리를 들어보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뭔가 제가 이제 기초가 좀 많이 없다 보니 소리만으로 작업했을 때 이게 되게 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가능한 경우이면 악보를 그려보고 그렇게 해서 악보를 보다 보면 구조적으로 어디가 비는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달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관점에서 이 구조와 어떻게 보면 악보로 보면 또 보이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도면 지금 보듯이. 그렇죠. 지금 하는 작업이 이제 재즈 피아노에 클라리넷이 들어가는 소품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귀로만 작업하다 보니 뭔가 좀 허전해서 총보를 한번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리다 보니 구조적으로 이게 비고 구조적으로 여기 리듬이 안 맞고 뭔가 이런 거는 화성적으로 조금 더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좀 이제 뭐랄까 악보를 보다 보니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음악은 재생되는 그런 뭐랄까 음파로 존재하겠지만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구조화하는 방법 중에 악보를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써보면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주스님에게도 같이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주스님도 음악을 만드시고 즐기시잖아요. 그 플레이 할 때는 그런 엔지니어링적인 부분들이 전혀 신경이 안 쓰이시나요? 네,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일단 그러니까 모드 전환이라 그러죠. 플레이 모드였다가
엔지니어링 모드였다가 이게 왔다 갔다가 되시는 건지. 네, 그렇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생각이 음. 너무 많았었던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몰래 만들고 있는 음악들을 이렇게 보면은 막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내가 피아노를 사운드를 뭐 선택을 했어. 근데 뭐 저역대가 많아. 그럼 뭐 이걸 EQ로 깎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나중에 뭐 믹싱하게 될 때면은 그때 해결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 음악 만들다 보면은 만들다가 리버브가 갑자기 이러다가 한 2시간 지나고 있고 음악을 만들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이 모드 전환이 잘 안 됐던 시기가 있었어가지고 또 그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곡 작업하면서 막판에 그런 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분명히 사운드를 작업해서 끝을 내야 되는데 하다 보면 편곡적인 부분이 아쉬워서 계속 다시 미디를 만지게 되고 다시 돌아가고 뭔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사운드를 해서 완료를 해야 되는데 편곡도 뭐 어차피 제가 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 아쉬운 거는 또 다시 편곡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2시간 또 지나가고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음악에서 막 믹싱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마스터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편곡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곡 작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지금 정신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지금 로미님의 처음에 그 이상한 기운 때문에 지금 생각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가 언제 모르겠는데. 자공격으로 한번. 오늘 굉장히 건설적인 날이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김태현님이 그 되게 감사하게도 저희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애청자라고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혹시 팟캐스트에 이렇게 나와서 뭐 우리랑 또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도 있으셨을까요 혹시? 저는 뭐랄까 그 음악적인 부분도 사운드적인 부분도 그동안 많이 말씀해 주셔서 사실 되게 눈여겨서 듣고 있고요. 귀담아 듣고 있고 뭐랄까 이게 뭘 막상 이렇게 대화의장이 열리니까 뭘 질문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꿈마음 같고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담이지만 제가 네. 로미님이 주수님하고 팟캐스트 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무조건 하시라고 무조건 잡으시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 사운드 쪽에서 한주수님은 이제 저 별세상에 계신 분이라 그렇게 잘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한번 드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잊어져가지고 지금 열심히 쇼츠 만들면서 다시 한국에서는 엄청 유명하십니다. 한국에서 유명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김태현님의 이제 제가 아까도 우리 한 의원님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브런치 글도 쓰시고 브런치는 아무나 글 수 있는 거 아니죠? 거기 뭐 이렇게 막 뭐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네. 그 이제 처음에 작가 심사를 통과해야 이제 되는 방식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운 좋게 한 번에 이렇게 통과돼서 계속 글을 썼죠. 네. 예전에 한참 많이 쓰시다가 요즘 좀 뜸하시더라고. 네. 요즘은 거기까지 쓸 에너지가 좀 잘 없고 뭔가 네. 이게 브런치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뭔가 음악을 만들고 이걸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좀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앨범 처음에 싱글 나왔을 때 그 전으로 엄청 글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올 때도 그 전으로 좀 쓰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동기가 사라지니까 좀 많이는 안 쓰게 됐고 대신 이제 그 다른 분들하고 작업하면서 로미님 같이 이제 사운드 만들든 아니면 뭔가 곡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창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많이 꼽혀져 있는 책들처럼 브런치의 글도 굉장히 정결하고 뭔가 그런 브런치의 작가 플러스 뭐 하시는 일이나 지금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뭔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것 같아갖고 네, 좋습니다. 되게 아주 너무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는 것 같고 로미님이 준비하신 질문은 이제 끝인가요? 새 쌍둥이 아니시죠 혹시? 세 명의 김태가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한 명 맞는 거죠? 네. 건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건설적인.
네. 저도 그럼 다시 오늘- 한번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굿바이브 뮤직 팟캐스트에 어울리는 또 좋은 바이브를 가지고 오시고 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또 다 즐기면서 하시면서도 행복하게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또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반성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면은 저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팟캐스트 어떻게 막 게스트 일정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지 말까 하다가 또 오늘 또 에너지를 받고 근데 앞으로 몇 주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또 이렇게 받아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에너지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의 멋진 건설적인 대화를 여기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언제나의 그 마지막 질문 해주시죠. 로미님께서 물어보고 싶어서 로미님이 김태님에게 우리의 공식 질문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저희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마무리하면서 김태님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굿바이브 뮤직 나왔으니 성공한 거죠. 우리 아직 그 정도는 안 사회생활 컸어요. 만렙이시군요. 부장님 아직- 나이스샷 이거 아닌가 지금? 사실은 굿바이브를 계속 듣다 보니 이 질문을 하시는 걸 알고 있어서 저도 생각은 해봤는데요. 네.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초대해 주신 것만 해도 되게 정말 큰 영광이고 스스로 되게 뿌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요. 성공은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랄까 음악도 하다가 멈추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음악의 길이 아니었다가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좋아하는 것 때문에 시작을 했으면 또 계속 좋아하며 할 수 있다면 또 계속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또 다른 방향으로 가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런 면에서 성공이 서울부동산 두 채 이런 거보다도 저는 제가 원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네. 굿바이브 뮤직 팟캐스트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스트의 한주수였습니다. 로미오캣이었습니다. 지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의 김태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굿밤유. 굿밤유.